안녕하세요, 가온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수료와 금리까지 반영한 TQQQ 백테스트를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먼저 야후파이낸스에서 나스닥 100과 TQQQ의 주가 자료를 가져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야후파이낸스에서 주가 자료를 다운로드할 때 TQQQ의 출시일인 2010년 2월 11일에 자료는 없다는 점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실 때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자료를 가져온 후 프레드에서 연방기금 실효금리 자료를 가져옵니다. 연방기금 실효금리란 용어가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뒤로는 미국 기준금리라고 칭하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주가 자료와 미국 기준금리 자료를 가지고 TQQQ의 예상 종가를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100과 TQQQ의 실제 종가를 입력합니다. 이후 나스닥 100과 TQQQ의 실제 변동 퍼센트를 구합니다. 이어서 예상 종가를 구할 때 기준이 될 나스닥 100 세배 고정 변동 퍼센트도 구해줍니다. 이제 미국 기준금리를 표에 넣어주고 미국 기준금리의 2.200 값을 구해줍니다. 여기서 2.200 값을 구해주는 이유는 TQQQ에서 수업거래와 선물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2.200 값까지 구해줬으면 그 값에 1%를 더해줍니다. 이 부분은 TQQQ를 운영할 때 드는 운영보수 등 수수료를 반영한 값입니다. 수수료와 금리를 반영한 값을 구했으면 주가에 반영하기 위해 거래일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거래일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맞춰 거래일 수를 설정해 뒀습니다. 수수료와 금리를 반영한 값과 거래일 수를 이용하여 1반영 수치를 구합니다. 이 1반영 수치와 앞에서 구한 나스닥 100 세배 고정 변동 퍼센트를 이용해 1반영 예상 종가와 나스닥 100 지수의 순수 세배 예상 종가를 구해줍니다. 용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부터 수수료와 금리를 반영한 예상 종가는 1반영 종가, 나스닥 100 지수의 순수 세배 예상 종가는 순수 3배수 종가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주가 자료에서는 2010년 2월 12일이 TQQQ의 첫 실제 주가이므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TQQQ의 실제 종가와 예상 종가들의 종가를 통일합니다. 기준 종가가 정해졌으면 2010년 2월 16일 이후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1반영 종가와 순수 3배 종가를 구해줍니다. 마찬가지로 1986년 1월 2일까지 1반영 종가와 순수 3배 종가를 구해줍니다. 이때 TQQQ는 없는 시기이므로 실제 TQQQ 종가는 없습니다. 2010년 2월 12일 이전의 예상 종가들은 앞으로 닷컴 버블과 같은 TQQQ가 없던 시절의 TQQQ 백테스트를 위한 기준이 될 예정입니다. 2010년 2월 12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은 실제 종가, 빨간색은 1반영 종가, 초록색은 순수 3배수 종가, 노란색은 금리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실제 주가 움직임은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순수 3배수와 금리와 수수료를 반영한 3배수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실제 종가가 순수 3배수와 비슷한 성적을 내거나 긴 상승장 같은 경우엔 더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고점이었을 시기를 확대해서 확인해 보면 실제 종가가 순수 3배수보다 좋은 성적을 내는 모습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금리가 상승하고 다시 떨어지는 시기에 투자를 시작했다고 가정하고 예상 종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2010년부터 예상 종가를 구했을 땐 실제 종가가 순수 3배수를 넘겼는데 2015년 11월 31일부터 투자를 시작한 것으로 바꿔보면 순수 3배수보다 아래이고 1반영보다는 좋은 성적을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순수 3배수와 더 가까운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부터 계산했을 때엔 금리가 낮고 계속하여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라고 보입니다.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금리가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실제 TQQQ의 움직임이 순수 3배수와 1반영 3배수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주가는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최근 1년 동안에 투자를 시작했다고 가정하고 예상 종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1반영 종가와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주가는 하락하는 시기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기에 따라 종가들이 차이나는 현상에 대해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TQQQ 출시 이후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기록입니다. 파란색은 순수 3배수와 실제 TQQQ를 비교했을 때의 수익률이고
빨간색은 일반형 선배와 실제 TQQQ를 비교했을 때의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실제 TQQQ가 비교 대상보다 성적이 좋다는 것을 나타내고, 반대로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비교 대상보다 성적이 나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률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비교 대상과 비슷한 성적을 내는 것입니다. 먼저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 금리가 올라갈 땐 순수 선배수보다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주가와 금리 모두 올라가는 경우가 주가는 떨어지며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보다 수익률의 변화가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주가가 올라갈 땐 선배수와 비슷한 성적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오히려 실제 TQQQ가 순수 선배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빨간색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며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기에서 실제 TQQQ가 금리와 수수료를 반영한 주가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며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엔 실제 TQQQ가 금리와 수수료를 반영한 주가와 비슷한 성적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금리가 낮고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순수 선배수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적을 냅니다. 금리와 주가 모두 올라가는 시기, 금리는 떨어지며 주가는 올라가는 시기에는 순수 선배수보다는 낮지만 금리와 수수료를 반영한 경우보다는 좋은 성적을 냅니다. 이때 수익률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금리와 수수료를 반영한 경우보다 순수 선배수에 더 가까운 성적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는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 금리와 수수료를 반영한 경우와 비슷한 성적을 냅니다.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실제 TQQQ는 보통 순수 선배수와 일반형 선배수 사이의 성적을 내며 금리가 낮고 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선 순수 선배수와 금리가 높아지며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선 일반형 선배수와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2015년부터 최근까지의 기록으로 추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기를 추가로 확인해보는 이유는 이 기간에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오고 나중에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TQQQ는 순수 선배수와 일반형 선배수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금리가 낮고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엔 오히려 순수 선배수보다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의 기록으로 한 번 더 추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금리가 낮고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엔 오히려 순수 선배보다 좋거나 비슷한 성적을 내고 있었고, 주가가 떨어지며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기에는 금리와 수수료를 반영한 주가와 비슷한 성적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봤을 때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실제 TQQQ의 주가는 순수 선배수와 일반형 선배수 사이에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가가 오르내리고 금리도 오르내리다 보면 어떤 경우는 순수 선배수에 가깝게 움직일 것이고 어떤 경우는 일반형 선배수에 가깝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순수 선배수보다 좋은 성적을 낸 적은 있어도 일반형 선배수보다 나쁜 성적을 낸 적은 없었습니다. 이 움직임들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실제 TQQQ 그래프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는 순수 선배수를 최선의 결과로, 일반형 선배수는 최악의 결과로 기준을 잡고 TQQQ가 없던 시절에 백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실제 TQQQ 주가는 수수료와 이자를 반영한 값을 따라가지 않고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할까요? 특정 상황에서는 순수 선배수보다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말이죠. 그 이유는 TQQQ의 연례 보고서와 간이 투자 설명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TQQQ는 수수료 및 비용을 제외한 나스닥 100 지수 11 성과의 3배에 해당하는 11 투자 결과를 추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투자 목적이 얼마나 잘 달성되었는가에 따라 앞에서 봤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TQQQ는 하루를 넘는 기간 동안 명시된 투자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TQQQ는 순자산가치 계산에서 다음날까지 측정된 하루 동안의 투자 결과만을 추구하고, 이 투자 결과란 수수료 및 비용을 제외한 나스닥 100 지수 11 성과의 3배를 말합니다. 또한 1평균 거래량이 9,720만 8,818주였으며 1평균 통계적 상관관계는 0.99 이상에서 지수 수익률의 3배에 달했습니다. TQQQ는 나스닥 100 지수 1변동의 3배를 추구하는 ETF이므로 운용사가 말하는 상관관계는 나스닥 100 지수의 11 변동 %와 TQQQ의 11 변동 %를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잠깐 주의할 점을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TQQQ는 나스닥 100 지수 11 변동 %의 3배를 추구한다는 것이지 나스닥 100 지수의 3배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나스닥 100 지수의 3배를 추구했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 속 수익률 차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TQQQ는 나스닥 100 지수의 3배가 아닌 나스닥 100 지수 11 변동 %의 3배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기 투자 시 누적된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단순히 나스닥 100 지수의 3배보다 훨씬 큰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11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운용사에선 TQQQ의 포트폴리오를 매일 리밸런싱합니다. 다만 리밸런싱 시간과 방식은 오늘부터라도 시장 조건, 기타 상황 및 어드바이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날짜에 지수가 상승한 경우 펀드의 순 자산이 증가해야 하니 펀드의 익스포저를 높여야 합니다. 반대로 지수가 하락했다면 펀드의 순 자산은 하락해야 하니 펀드의 익스포저를 줄여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알고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TQQQ가 무조건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 상관관계를 달성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 상관관계를 달성하지 못하면 펀드가 투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매일 펀드의 순자산가치 변동률은 나스닥 100 지수 11 변동 %의 3배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추종하는 지수와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합니다. 그러니 이자 비용이 어떻게 되든 수수료가 얼마나 높든 TQQQ는 수수료 및 비용을 제외한 나스닥 100 지수 11 성과의 3배를 추구하기 때문에 실제 금리와 수수료를 감안한 결과보다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수와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 상관관계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펀드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꼭 알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은 프로쉐어즈 홈페이지에서 연례 보고서와 간이 투자 설명서를 찾아보면 나오는 내용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될 백테스트의 자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투자 일자를 설정합니다. 이후 실제 종가와 예상 종가 등 백테스트를 원하는 종가를 넣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보유 수량, 매입금, 평가금, 수익률, 잔금이 계산됩니다. 이때 거치식인 경우와 적립식인 경우로 나눠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2월 10일 나스닥 100의 실제 종가가 높은 수치였기 때문에 한두 주를 겨우 살 수 있는 금액이 아닌 넉넉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첫 투자금 또는 추가 매수금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립식의 경우라면 매월 마지막 거래일에 추가 매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순수 3배수를 최선의 결과로 일반형 3배수는 최악의 결과로 기준을 잡고 백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실제 주가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주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선 오늘 정리한 내용을 기준으로 닷컴 버블, 금융위기 등 세계적으로 위험했던 시기에 백테스트 결과를 다룰 예정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